예, 20대, 30대 예,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이태원 참사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마음 심자, 헛밥해자, 그 다음에 되살아날 소자, 살생자, 제주술 또는 방법술 그래요. 여기서는 방법술로 해석합니다. 심장과 폐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 그게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구구사전 의미는 없고요. 인터넷상 보니까요,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멎은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처치 방법, 인공호흡과 체내 심장을 마사지한다.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는 그 의식 또는 호흡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도움을 요청한다. 119 신고하고 또 자동 재세 동기를 사용한다. 그런 거예요. 가슴 압박 30회, 분당 100에서 120회. 그리고 그 가슴을 압박할 때 그 깊이가 5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살짝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5cm 이상 이렇게 들어가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 개방, 인공호흡 이해,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무한 반복. 그래서 계속 119가 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줘야 119가 와서 또 이게 구조 활동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한자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심폐소생술 한자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하겠습니다. 자, 마음 심자는 7급에 있습니다. 근데 마음 심자는 국어사전 의미로는요,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이제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속으로 가지는 생각, 그런 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마음 심자는 심장, 우리 그 심장을 모양을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장이 있는데요. 이게 심장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동맥과 정맥, 동맥과 정맥이 있는 그런 관을 얘기합니다. 그런 걸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을 이렇게 쳐주는 것은 우리 그 심장과 동맥과 정맥이 연결된 선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점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마음 심자고요. 마음 심자를 또 이렇게도 표현해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또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그게 이제 마음 심자예요. 네. 자, 헛밥해자. 헛밥해자는 3급에 있습니다. 근데 허파라는 것은요, 고등 척추동물 호흡기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달월이죠. 달월. 달월인데 이게 고기육변도 됩니다. 고기육. 그래서 이제 그 신체, 또 일부, 또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 고기도 의미하고요. 고기육변이니까 고기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허파가 신체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자시자입니다. 저자시. 저자시라는 것은 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시장, 우리가 뭐 필요한 그 물건들을 사러 갈 때 그 장 보러 간다, 시장 보러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말합니다. 이게 많은 물건들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파표자를 왜 저자 시자를 썼냐면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사러 집에서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 갔다가 다시 오죠. 그러니까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에서 시장에 뭐 볼일 보고 사가지고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시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시장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장 개념 또는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신체 일부 중인데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죠, 폐가. 그렇잖아요. 코로 우리가 숨을 쉬고 폐로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시장을 들어갔다 나왔다, 시장을 볼일을 보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것. 시장은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시장에 뭐 볼일 보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우리 몸에도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허파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저자시자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도 뜻이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파배자다. 그런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허파배자를 이제 뿌리째 뽑아서 또 강의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달월이죠. 달월. 이거는 8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초승달, 우리 그 초승달 아시죠? 초승달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초승달 모양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고기육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 일부, 우리 뭐 소장, 대장, 팔, 다리 뭐 이런 거, 그런 기능 같은 걸 전부 다 이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살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그런 의미로 달월자도 쓰고 또 살을 의미한다.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걸 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허파가 신체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달월자, 고기육변에 해당되는 걸 쓴 거죠. 이게 고기육입니다. 고기육. 자, 고기육은 왜 고기육이냐면요. 우리가 그 생선 살결을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이 뭐 명태라든지 조기라든지 이런 걸 그 살점을 띄워보면은 이게 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살결이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여러분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살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살결, 생선 살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자는 두 개만 써주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만 딱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고기육이에요. 고기육.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도 쓴다. 같이 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에 해당된다. 신체 일부에 해당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 4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자시라고 했죠. 이게 지금 저자시인데요. 저자시 또는 시장을 의미하죠. 시장. 옛날 말로 시장을 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의미하죠. 자, 근데 이 시장 쪽은 보면은요, 분해를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맨 위에가 지금 여자가 있죠. 여자가. 이거는 대지해 머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머리. 우리 머리는, 사람 머리는 높죠. 그래서 높다. 또 지붕을 의미합니다. 지붕. 지붕, 그러니까 집, 건물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수건건입니다. 수건건. 이게 수건건은 수건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폭이 이렇게 있죠. 넓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수건건이에요. 폭이 이렇게 있고 길이가 길게 있는 그런 수건 모양 형태를 그대로 한자화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건건은 1급에 있어요. 그러면 이 돼지의 머리가, 이제 돼지의 머리가요, 왜 그 지붕을 의미하는지를 증거를 제시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설립자가 있는데요. 설립자, 이건 7급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초가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돼지의 머리가 이 지붕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설립자죠. 그런 겁니다, 이게. 자, 초가집이 있는데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다. 그래서 이게 지붕을 의미한다. 그래서 집,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는 집,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옛날 여기 지금 그래서 지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지금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인데요. 여기 시장에는 지금 여기 양쪽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시장이 실제로 재래시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양쪽으로 막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서로 사라고 막 상인들이 막 외치죠. 그리고 가운데는 막 사람들이 살 사람들,
살 사람들이 여짜기도 보고 여짜기도 보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 좋은 물건을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거죠.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건물을, 지붕을 이 대지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삼각 건물들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 건물 양쪽에 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붕을 대지의 머리를 이렇게 쓰는 거는 이유는 그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삼각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로는 폭이 넓고 길게 이렇게 있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들을 사고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저 자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통로가 넓고 길게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상가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양쪽에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통로가 가운데 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 그 옛날 그 시장 그대로. 지금도 여러분 시장 가보면 양쪽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붕을 의미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건처럼 폭이 넓고 길게, 통로가 시장 그 가운데 통로가 넓고 길게 이렇게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시장시, 저자시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인천직quản시, 대전직quản시 할 때 끄트머리에 시자가 다 들어가는 게 이 시자를 쓰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시장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quản시, 서울특별시, 인천직quản시, 대전직quản시, 부산직quản시, 직quản시, 또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그 시들이 다 붙어 있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그 개념입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듯이 그런 데서 많이 모여 사는 곳, 그런 의미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저자 시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저자 시자가 처음에는 저자시니까 저자시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시장이라고 그랬죠. 시장. 그 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저자시, 이제 이거는 저자시, 그러니까 시장을 의미합니다. 시장.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 목자죠. 그래서 이 나무에 뭐가 있는데 뭐를 가지고 시장의 물건에 판다 또는 그 시장의 물건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저장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장 능력이 없고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보관을 못 해요. 그래서 시장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계절에 수확할 때만 파는 거예요. 잠깐. 그렇죠? 근데 이 감은 이게 감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서 처마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러면은 이게 꽃감이 돼요. 그러면 꽃감이 되면 1년 내내 그 저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서 1년 내내 팔 수 있는 그런 그 과일이다. 그게 뭐냐? 감이다. 그래서 감시자입니다. 이게. 감시.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는 또 여자여자입니다. 여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저자 시자죠. 이제 시장을 의미하죠. 요거는 그래서 사람이 시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장을 볼 수 있는 능력. 물론 여자가 시장을 다 볼 수 있죠. 자기가 필요한 시장을 사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를 얘기하냐면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명절 때라든지 추석 때라든지 또 제사 때라든지 다 회갑 때라든지 요럴 때 전부 차리는 음식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사서 해야 되는지를 일반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잘하냐? 집안에서 오랫동안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고 시장을 많이 그런 행사를,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사를 많이 치러본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차리는 것이죠.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뭘 사오고 뭘 사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안의 가장 나이 드신 여자. 누이 자자입니다. 그래서 누이 자자예요. 누이 자자입니다. 이거는 4급에 있습니다. 이게 만누이 자자죠. 만누이자. 만누이자입니다. 만누이. 맛은 큰. 맏딸, 맏아들 그러면 큰딸, 큰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큰딸, 그러니까 집안에 나이가 제일 많고 어르신, 그런 여성이 바로 이런 시장을 봐서 필요한 물건을 꼭 사가지고 이렇게 치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물수자인데요. 물수.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어떤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샀으면 다시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인데, 지금 여기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깊이가 이렇게 있고요. 물이 웅덩이 있는데, 물이 이제 여기서 외부에서 흘러서 들어가가지고, 여기 차면은 여기 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을,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늪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늪해자예요. 예,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대사산알소. 이 대사산알소는 3급에 있습니다. 대사산알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거의 죽은 듯 하던 것이 다시 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대사산알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고요. 그럼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은, 맨 위에가 초두변입니다. 초두변이니까 풀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고기어자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벼화자입니다. 벼화. 이 벼화자는 여기서 밥을 의미해요. 밥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 초두는 풀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풀과는 뭐 이렇게 들에서 나는 풀도 해당되지만, 또 우리는 배추라 상추라든지 또는 시금치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또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풀과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두는 여기서 채소를 의미한다. 채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요. 사람이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병을 누워가지고 곧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맛있는 그 채소, 야채, 이런 거 반찬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여자가 들어갔으니까 맛있는 생선을 굽고, 그 다음에 벼화자니까 이게 밥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서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회복한다, 되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한자는. 이 초두는 채소, 그러니까 뭐 배추, 무, 당근, 뭐 양파, 뭐 그런 거, 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무, 배추, 뭐 이런 상추, 뭐 이런 것들이 다 채소, 그런 그 반찬과 우리 고기 생선을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튀겨 먹든 구워서 먹든 이렇게 고기를 또 준비해서 구워서 주고, 그 다음에 벼화자니까 밥에 해당되는 것이죠. 벼를 까면 쌀이 되고 그거를 밥에서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밥과 고기와 푸짐한 그 채소, 야채 음식을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먹이면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되살아난다. 그래서 되살아날 소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이게 지금 초두예요. 초두는 뭐냐면요. 초두는 이렇게 땅에서 줄기와 잎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줄기와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초두는 이게 줄기와 잎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줄기와 잎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게 풀과 초식동물에 해당되는 것, 초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고기여자는요.
고기여자는 고기 모양을 나타내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고기여자는 그래서 그 고기여자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입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밭전자 형식으로 두툼하게 넓게 이렇게 있죠 몸이.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고기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머리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넓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밭전자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꼬리 지느러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고기 모양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 고기여자, 고기여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벼화자입니다. 벼화. 이건 3급에 있어요. 자, 벼화자는 왜 벼화자냐면요. 지금 이게 벼가 지금 있어요. 벼가 지금 땅에서 뿌리가 있죠, 벼도.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잎이 있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와 잎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90도 그 다음에 이게 180도로 돌리니까 나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이게 180도로 돌리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벼가 익으면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꼭 이게 그 나무 목자 우리가 보면은 꼭 이렇게 무슨 나무 목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무 목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벼도 되고 또 보리도 이 자가 들어갑니다. 이런 자가 들어가요. 나무 목자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란 개념은 땅에서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있는 거고 또 벼나 보리는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와 잎이 있죠. 그런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벼자는 이렇게 80도로 돌려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벼자도 되고 보리맥자도 이런 나무 목자가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꼭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무도 그렇게 되지만 벼도 식물도 전부 땅에서 뿌리와 줄기가 있고 잎이 있다. 그런 개념으로 썼다. 그런 겁니다. 자, 살생자. 살생자는 8급에 있습니다. 8급에 있고요. 살다란 뜻은 목숨을 이어가다 그런 뜻이죠.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자상 의미는 뭐냐? 한자상 의미는요. 요렇게 생긴 여기가 사람인이에요. 사람인이고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은 흑토입니다. 흑토.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뭐 우리가 뭐 도시에서는 보면은 그냥 전부 그 아스팔길 그다음에 그 이제 세면길 뭐 그러죠. 근데 그 시골에 가면은 전부 옛날에 한자는 옛날 한자니까요. 옛날 한자인데 옛날에 그 보면은 전부 그 아스팔길 세면길이 없었잖아요. 순전 전부 다 흙이었죠. 흙. 들판에 흙이고 그 농과 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농과 밭에다가 벼나 곡식 그다음에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심어서 땅에 심어서 그걸 먹고 사람이 산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벼나 보리 이런 것들을 심고 그래서 먹고 살고 그다음에 배추나 무, 뭐 상추 뭐 이런 거 땅에서 다 심죠.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것도 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반찬과 밥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재배해서 사람이 곡식이나 채소 이런 과일 등을 땅에다 재배해서 사람이 재배해서 먹고 산다 그래서 살생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살생자고. 이제 이걸 좀 뿌리째 뽑으면은 이게 사람인자인데요. 사람인. 사람인자는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가는 옆모습입니다. 앞발과 뒷발 그런 걸어가는 옆모습이에요. 이 8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흑토자인데요. 흑토자인데 이거는 8급에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는 것이죠.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우리가 땅에 심으면은 그 씨앗이 줄기와 잎이 나오는 것이죠. 그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온다 그래서 흑토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방법술, 재주술 그래요.
방법술, 제주술 그런데 이건 6급에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 그렇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요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요. 이것은 단일 행자입니다. 단일행은 또 뭐뭐 하다 그런 뜻이 돼요. 네. 어떤 행동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행자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를 갔다 왔다 하는 것을 이제 다닌다고 하죠. 학교를 다녀왔다든가 학원을 다녀왔다든가 직장을 다녀왔다든가 누구를 만나러 갔다 왔다든가 볼일을 보러 갔다 왔다든가 그런 거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요. 가운데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거인데요. 이거는 차조 출자입니다. 차조출이에요. 근데 차조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런 걸 차조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차조. 예, 조 있잖아. 차조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차조. 그 차조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옛날에는 무엇을 해먹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차조를 가지고 이게 떡을 해 먹고요. 또 죽도 해 먹었어요. 차조 죽도 해 먹고 차조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고 죽을 만들고 하는 그 방법 또는 그렇게 해서 먹었던 그 재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주도 되고 재주술자도 되고 방법술자도 된다. 그런 겁니다. 차조를 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이제 뭐뭐 하다 그랬으니까 차조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차조를 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먹었다. 차조를 가지고 밥을 해서 먹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떡도 만들고 죽도 만들고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재주가 있기 때문에 또 손재주가 있어서 또 만드는 거니까 재주술자도 되고 그런 거예요. 조금 보면은요. 자, 이게 보면은 단일행자로 이게 단일행자인데요. 단일행. 요거는 6급에 있습니다. 단일행자라는 것은 우리가 막 사람이 자기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닌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보면은요,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두인변이 있죠. 이게 두인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두인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인 플러스 사람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두인변이니까요. 이게 두 사람, 그러니까 한자는 두 개만 써줘도 많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인을 두 개를 간단히 이렇게 쓴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있죠. 옆에 있는 거.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예, 이게 지금 고물의 정자입니다. 이게 고물의 정자. 이 고물의 정자를 말해요. 요것도 뭘 의미하냐면요. 고물의 정 플러스 고물의 정 그런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인 두 개 합쳐서 이렇게 쓰고요. 고물의 정자를 두 개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의 정자는 뭐냐면요. 시골에서 그 농기구인데요. 이거는 곡식을 얇게 널기 위해서 쓰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골에 이제 벼를 얇게 널기 위해서 단거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벼를 말리는 콩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벼라든지 모리라든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단거래는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단거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닌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단일행자입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차조출은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차조예요. 차조가 지금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있고, 예,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조가 이제 여기서 열매를 열게 되면 막 이렇게 엽니다. 이게. 근데 그 차조 씨앗이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속 있다 그런 뜻에서 점을 이렇게 쳐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것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막 이 씨앗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뭉쳐서 막 이렇게 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지금. 차조가 주렁주렁 막 씨앗이 많이 그냥 열매가 막 뭉치로 막 쬐그만 것들이 뭉치로 막 이만큼 저 뭉치로 막 이렇게 뭉치로 막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차조 알이.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조 모양이다. 차조 대와 잎이 있고 그다음에 알을 계속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차조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하루빨리 이제 원상태로 돌아와서 정상 근무를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이제 마음속에 깊이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